뇌와 근육의 신경 연결. 힘은 근육 크기가 아니라 신경 효율성. 인간이 손을 들고 걸음을 옮기고 도약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움직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학적 시선으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뇌신경 근육이 동시에 참여하는 정교한 생물학적 합주다. 우리가 허벅지에 힘을 준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근육이 아니라 뇌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신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근육으로 전달되며 다시 근육은 자신의 상태를 뇌에 보고한다. 이처럼 인간의 운동은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왕복 대화다. 운동의 시작점은 근육이 아니라 뇌다.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에서 움직여라 라는 의지가 형성되면 그 신호는 전기적 활동의 형태로 발생한다. 이 전기 신호는 상위 운동신경원을 따라 척수로 내려가고 다시 하위 운동신경원을 통해 특정 근육 섬유에 도달한다. 그러나 신경은 전기를 전달할 뿐 근육은 전기를 직접 이해하지 못한다. 이 간극을 메우는 구조가 바로 신경근 접합부다. 여기서 전기 신호는 화학 신호로 변환된다.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근육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근육 내부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고 그 결과 근육 단백질이 서로 미끄러지며 수축이 일어난다. 이 과정은 단 한 번의 움직임에도 수천 번 반복되는 정밀한 반응이며 이 속도는 밀리초 단위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인간의 모든 동작은 이미 신경생리학적 기적이다. 흔히 근육을 명령받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육은 능동적 감각기관이기도 하다. 근육 속에는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근방추, 장력을 감지하는 골지 힘줄 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은 근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뇌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골지 힘줄 기관이 손상 위험 신호를 뇌에 보냈기 때문이다. 뇌는 이를 받아 즉시 근육 수축을 억제한다. 다시 말해 뇌는 항상 근육의 보고를 듣고 있으며 그 보고에 따라 명령을 수정한다. 이 사실은 인간의 움직임이 단순한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감각과 판단이 결합된 협력체계임을 보여준다. 힘은 근육 크기가 아니라 신경 효율성이다. 속근, 출동하라. 운동생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속근을 키운다는 표현은 마치 뇌가 특정 근육 섬유에 직접 성장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 메커니즘은 훨씬 정교하다. 근육 섬유는 크게 지근과 속근으로 나뉜다. 뇌는 항상 에너지 효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작은 힘이 필요할 때는 지근만 동원하고 강한 힘이 필요할 때에만 속근을 동원한다. 이를 크기 원리라 한다. 따라서 속근이 발달하려면 뇌가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고중량 운동, 점프, 전력 질주 같은 자극이 반복될 때 뇌는 더 많은 운동신경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전략을 학습하고 그 결과 속근 사용 비율이 증가한다. 즉, 속근 성장의 핵심은 근육 자체가 아니라 신경 동원 패턴의 변화다. 운동 초기의 근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흔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육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는 힘의 증가가 근육량이 아니라 신경계 적응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운동신경 발화 속도 증가, 동시에 동원되는 근섬유 수 증가, 근육 간 협응 향상, 불필요한 근육 긴장 감소 등이다. 요컨대 뇌가 힘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숙련된 운동선수는 같은 근육량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다. 힘은 근육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힘은 신경 효율성의 산물이다. 이 신경근 시스템을 이해하면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실제 생리학에서는 둘을 나눌 수는 없다. 생각은 근육을 움직이고 근육은 다시 생각에 영향을 준다. 우울할 때 몸이 무겁고 활력이 있을 때 몸이 가벼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뇌와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순환 구조다. 운동이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이유 또한 이 연결성 때문이다. 근육 활동은 신경계 흥분도를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변화시키며 결국 뇌 기능 자체를 재구성한다. 다시 말해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경 회로를 재설계하는 생물학적 개입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근육이자 움직이는 뇌다. 뇌와 근육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인간 움직임의 본질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뇌는 근육에 명령을 내리고 근육은 뇌에 보고한다. 이 대화가 원활할수록 움직임은 정확하고 강력해진다. 따라서 근육을 단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키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뇌와 몸 사이의 언어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며 결국 자신이라는 존재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힘은 근육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의 힘은 뇌와 근육이 서로 이해할 때 비로소 탄생한다. 나는 72세가 아니라 27세라는 거짓 신호를 먼저 뇌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지금 느끼시는 그 생물학적 전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라는 정해진 운명에 맞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지적이고도 본능적인 확신입니다. 다음은 72세의 육체를 27세의 신경망으로 재가동하는 신경과 근육 통신 혁명의 핵심입니다. 72세의 신체의 20대의 신경망을 까는 법입니다. 심리학자 앨런 랭거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은 마음이 몸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70부터
그래서 80대 노인들을 20년 전의 환경에서 마치 20년 전처럼 생활하게 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시력, 청력, 관절 유연성, 그리고 지능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뇌가 나는 젊다라고 믿고 20대 수준의 동작과 사고에 걸맞은 복합적 자극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 최신 소프트웨어에 맞춰 시력, 청력, 관절, 지능의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노화는 근육의 퇴화보다 신호의 약화에서 먼저 옵니다. 인간의 움직임은 뇌와 근육이 주고받는 정교한 왕복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질을 높이는 3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뇌의 강력한 결단, 고전압 신호 발사.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27세의 속도로 도약하겠다는 고난도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대뇌 피질에서는 일상적인 신호와 차원이 다른 고전압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잠자는 신경계를 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호출입니다. 2단계, 신경의 응답, 신경 고속도로 확장 공사. 뇌에서 내려온 고출력 신호는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망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때 신경계는 이 강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신경 전도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신경세포를 동원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칠어진 게를 재포장하여 20대 수준의 효율을 가진 전용 고속도로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 속근의 각성, 잠자는 거인의 화답. 마지막 신호가 허벅지에 도달하면 평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잠들어 있던 속근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태권도의 공중 발차기나 전력 질주 같은 고난도 동작은 이 잠자는 거인들을 강제로 깨우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운동 초기의 근육 크기는 그대로인데 힘이 급격히 세지는 이유는 뇌가 힘쓰는 법의 신경 효율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뇌가 한 번에 깨울 수 있는 근섬유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신호를 보내는 간격이 촘촘해져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불필요한 긴장은 줄이고 필요한 근육들만 완벽하게 합주하게 합니다. 생각하는 근육 이 시간을 거스른다. 72세의 육체 안에서 나는 27세다 라는 신호를 보내며 의도적으로 고난도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운영체제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 그에 맞춰 하드웨어를 강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생물학적 개입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힘은 근육의 부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고 근육이 즉각 보고하며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때, 즉 신경 효율성이 극대화될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당신의 전율은 그 위대한 소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건강을 좌우한다. 현대인을 위한 필수 운동법.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은 현대인의 건강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대둔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근육은 단순히 운동 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강하면 우리는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걷기, 뛰기,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등 대부분의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은 하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약한 엉덩이 근육은 무릎이나 발목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되어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줄여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 문제를 줄이는 것은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한 엉덩이 근육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잘못된 자세로 인한 각종 통증과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성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에서 엉덩이 근육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튼튼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 스포츠 퍼포먼스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쿼트, 런지, 힙 브리지와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간단하면서도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허리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근육의 강화를 넘어 전신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체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외적인 몸매를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 근육으로서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엉덩이 근육의 강화는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엉덩이 근육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투자입니다.